42번을 먼저 볼게요. 42번은 저도 좀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그냥 일일이 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도는 거야, 뱅글뱅글.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진정하고 보기를 읽어봤죠. 보기를 읽어봤더니 진행한 총 거리를 물어보는 걸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중에서 몇 번 안 도우고 이제 끝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가? 라고 해서 대칭 이동해서 해석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문제인데 봐보자고. 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7하고 5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숫자를 또 고른 것 같아요. 몇 개 이렇게 비비기 힘들게 이렇게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45도의 각도로 어차피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를 이 위쪽으로 도형을 이런 식으로 이어버릴게요. 이게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냥 이런 그 단위 면적이 계속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것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것은 어차피 동일하잖아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처리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잖아.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냥 위치를 옮겨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이어지는데 얘가 언제 멈추냐면 지금도 멈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뺑글뺑글 돌려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알았죠? 요 그림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고 아 힘들다. 그지? 벌써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다 그릴 수가 있죠.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나로 연장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계속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다 펼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다 펼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왜 끝나냐면 모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버린다고 간주해보면 다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길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모든 길을 다 이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결국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냐고 하면 선분을 따라 움직이지만 평행이동식을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서리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모서리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가로는 7이고 세로는 5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가로가 5고 세로가 5였다고 해봐요.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해서 계속 이제 저런 도형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최소 공배수만큼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꼭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뺑이를 쳐야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해하겠나 친구들? 뭐야지 최소 공배수? 가로의 길이가 7이고 세로의 길이가 5잖아. 그러니까 7과 5의 최소 공배수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모서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거 횟수요 아니면 길이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5와 7의 최종급에서 35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도 35 증가하고 y좌표도 35 증가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35 루트 2다. 사실 그 기억은 내가 봤을 때는 힌트를 주고 싶은 거야. 보통 기억은 힌트를 주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35 루트 2라는 숫자를 보면 35는 5와 7의 최소공배수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공배수랑 관련이 있나 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괜찮은 거 같니? 예.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쉽진 않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서 아예 확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5와 7이라서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커요. 네. 너무 커서 좀 궁금한 친구들은 3, 2 정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납득하기 쉬울 것 같아요. 5, 7 가지고 굳이 납득을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얘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3, 2라고 합시다. 네. 원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45도 이렇게 가. 그치? 그럼 여기도 이게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45도로 얘가 가. 얘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이 길이가 저로 온 거고 이 길이가 저로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또 있다고 보면 이 길이가 이렇게 옮겨지거든. 들어왔죠 이제 극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삼각형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칸이 있으니까 모양 보이시잖아요. 6이고 6이죠. 그러니까 최소공배수의 위치만큼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림을 가지고 해보면 이게 납득이 금방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기 좀처럼 쉽지 않게끔 하려고 5, 7 가지고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가로방향 총 5개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못 그리지도 않을 만한데 세로방향 총 7개를 그리는 거고, 예, 좀 짜증난다. 예. 그래서 35루트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 후 진행을 멈출 때까지 빛이 벽면에 반사되는 횟수는 10회다. 이것도 이제 반사되는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35일 때 끝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가로 7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 가로 7 5개 있어. 그 다음에 세로 오는 몇 개 있어? 7개 있지. 근데 마지막은 반사 안 해. 그러니까 가로 7이 5개 있는데 여기서 4회만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 5가 몇 개? 7개 있는데 여기서 6회만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회를 반사를 하게 되죠. 왜냐면 마지막에는 그 두 개의 모서리 동시에 교차하는 꼭지점을 통과하게 되고 걔는 반사한 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귿 빛이 진행을 멈춘 모서리는 B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봐봐. 4회 반사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CD에 반사를 하죠. 가로축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AB에 반사를 하겠지. 그 다음엔 다시 CD에 반사를 하겠지. 그 다음은 다시 AB에 반사를 하겠지. 왜냐면 위아래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그럼 마지막에 CD에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건 뭐라고 보시냐면 점에 들어가는 건데 CD 위에 있는 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C 또는 D가 되는 거지. 일단 B는 절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세로축의 반사는 처음에 어디에 하냐면 BC에 반사를 하거든. 그 다음에 AD에 반사를 해야 되지. 다시 BC에 반사를 하고 다시 AD에 반사를 해. 다시 BC에 반사를 하고 다시 AD에 반사를 해. 마지막으로 BC는 점이야. BC 위에 있는 점. 그러면 CD 위에 있는 점이면서 BC 위에 있는 점이어야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 C야.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긴 된다. 근데 정 모르면 사실 뭐 자대고 막 그려가지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43번 문제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문제야. 쉬워요. 네? 어려워요. 아니 이제 이 문제는 사실상 어디에 있어야
어려운 문제냐면 공수원에 있어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수원 교재에 있어야 되는 문제야. 내 생각엔 그래. 근데 아마 여기에 수록한 이유는 너네가 좌표를 배우고 나면 이게 사실 졸라 쉽지롱 이 말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로 졸라 쉽게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네. 경찰대 기출이니까 보통 경찰대는 수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두 군데 중에 하나 있어요. 경찰서에 있거나 병원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고요. 네. 근데 실화죠. 네. 실화예요. 네. 혹시 병원에 실려 접수한다면 이 문제는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한번 풀어주실 수 있는 분들 꽤 될 겁니다. 자, 여튼 그렇고 여튼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좌표의 개념을 도입을 해버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이쪽으로 이제 선택층 이동시켜서 보내는 거잖아요. 잘 봐. 여기가 1,1이잖아? 좌표로 보면. 그지? 점 2의 좌표는 우리 맘대로 잡을 수 있어. 우리 맘대로 잡을 수 있는데 y좌표는 1이지. x좌표는 내가 2t라고 잡을 거야. 나 외계인 좋아하니까. 네, 개소리고요. 네. 자, 2t라고 잡는 이유는 여기 중점 때문에 그런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니? t,2분의 1 되겠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직선 HG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E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t분의 1이잖아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t예요. 그리고 t,2분의 1 지나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예. 그럼 h가 뭐가 돼? 0, y절편이니까 2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돼버리지. 그지 않니? g는 뭐가 돼? 1, 그럼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분의 1 돼버리잖아.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사리꼴 EHGF지만 그건 HABG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그냥 HABG를 구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그죠? 높이는 어차피 2d라서 곱하면 하나죠. 그럼 얘 그냥 어차피 2차 함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t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소값 8분의 3을 갖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좌표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좀 강력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낸 문제인 것 같고, 얘랑 동일한 문제가 공수원에 실려있기도 하거든. 공수원에 실려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지는 못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공수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는 이제 얘와 얘의 닮음을 쓰는 풀이 첫 번째 풀이가 있는데 얘는 존나 귀찮아. 답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서 존나 귀찮아.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내가 새로운 풀이 하나 만들어놨는데 아주 쓸만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아주 재미있는 풀이를 만들었는데 DC와 AB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유심히 잘 보세요. 알겠죠? 예.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잡고 각각의 중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그리고 이 A에서 M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쭉 연장선을 그을 거야. 됐어요? 됐어? 예. 그러면 얘랑 얘랑은 길이가 같겠지?
합동이에요. 이게 다 평행이어서. 자, 얘랑 얘가 합동이 되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존나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얘는 사다리꼴의 면적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야. 존나 괜찮죠? 이런 식의 방식을 이용하면 이런 형태의 사다리꼴을 다 삼각형 모양을 바꿔서 면적의 최소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걸 등적 변형이라고 해요. 넓이는 똑같은데 도형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해되니? 왜 삼각형이에요? 너네가 알고 싶은 건 얘의 면적이잖아. 얘랑 같잖아. 굉장히 괜찮죠?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좀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얼마나 괜찮냐? 얼마나 괜찮은지 봅시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뭘로 바뀌었냐면 그냥 이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의 길이가 1이야. 그럼 그냥 여기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당신들은 여기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야. 진짜 개 괜찮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잇고 여기 2를 이어요. 2를. 그 다음에 2랑 여기를 이어요. 잘 봐. 또 중요하니까. 자, 여기 길이는 같죠? 선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직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의 역에 의해서 그냥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죠? 예.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또 괜찮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여각에 의한 A의 닮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이미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1-X가 되는 거고 여기는 Y라고 할게요. 우린 얘의 최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 거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근데 닮은 민자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여기가 1대 X면 여기도 1대 X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Y는 뭐냐면 1-X를 1로 나눠서 X를 곱하는 거라서 얘예요. 그냥.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Y의 최대값은 4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3이어서 8분의 3이 됩니다. 이러면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푼 거죠.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 것 중에 가장 쉬운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긍정과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풀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푼 게 아닙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닮음을 가지고 풀었었는데 두 개 편 잡아가지고 A, B 답은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못 따라해. 그래서 다른 풀이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풀이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얻은 풀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안 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세요. 저 새끼는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데 갑자기 삼각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건 중점만 잘 이용해서 잡아서 도형을 넘기기만 하면, 합동인 도형 넘기기만 하면 사다리꼴을 얼마든지 뭘로 바꿀 수 있구나? 삼각형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삼각형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확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내야, 좌표 없이 풀으라고 내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좌표를 가지고 풀으라고 되면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좌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이런 애들 있어. 중학생이야. 선행만 해서 이제 도형 방식 다 배웠어. 근데 이제 막 도형 문제 좀 어려운 게 나왔어, 학교 시험에. 근데 좌표 잡아가지고 막 도형 방식 존나 써가지고 답을 낸 놈도 있거든. 뭐 나는 훌륭하다고 본다. 훌륭하다고 봐요. 예. 그냥 틀리는 것보다 낫죠. 예. 근데 이제 문제집 풀 때 그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중등 도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고, 만약 학교 시험에서 깝깝한다, 이게 못 맞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 차표 잡아가지고 도형 방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맞추면 꿀이죠.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44번을 보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y는 x에 대칭이동하였더니 다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a를 구하세요. 원래 원을 이동시킬 때는 실제 원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반지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2,2였던 원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a 플러스 2,2가 됐다가 2,a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리고 반지름 여전히 13인 상태일 겁니다. 괜찮아요? 네.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15니까 15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5를 좀 더 크게 그리고 13을 좀 더 작게 그려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이 원의 중심은 2,a 더하기 2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중심이 뭐 이렇게 있어도 그냥 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듯하게 보면 되잖아. 그냥 그런 거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현 AB의 길이가 24다라는 말은 실제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24다 이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거의 절반이 12라는 말일 수도 있죠. 그죠? 예. 여기를 잇고 여기를 잇고 여기를 이으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12잖아요 지금. 근데 여긴 15고 여긴 13이에요. 여긴 중심거리 D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D라는 게 P타를 양쪽으로 써버리면 바로 나와버리는데 15하고 12면 3대4 아니 3대5 아니야? 아니다 3대4죠. 그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얼마냐면 9에요 9.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뭐 5겠죠. 그럼 얘가 얼마야? 14죠. 이해되시죠? 얘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쓰셔도 돼요. 16 더하기 a의 제곱이 14의 제곱이다. 그럼 a 제곱은 180이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고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깝깝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그려봐라고 하면 다 뭐하고 있냐면 XY축을 그리고 있거든. 아니 XY축은 필요할 때 그리는 거야. 보통은 XY축이 안 필요해. X축과의 교점 원을 X축이 자른 길이가 얼마고 이렇게 하면 그리는 거지. 근데 XY축 먼저 그리고 있으니 깝깝하지. 원점 잡아놨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디다 그려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럴 필요 없고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걸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걸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도형을 잘하거든. 이걸 하게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쟤도 이제 깝깝한 친구들 고1인데 이제 내가 테스트를 봤는데 평면좌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 1, 2, 3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가능성이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미 손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니? 고등학생 발견하기 어렵고 중학생들 넘쳐납니다. 중학생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일단 도형을 잘 이해하게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머릿속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직선 하나 그리는 건데도 눈금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 길게 2인 직선 그려봐. 그럼 이게 그냥 그리면 되잖아. 이게 뭐 일이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잠깐만요. X축, Y축 눈금 새기고 있어요. 점선 안 그리면 다행이야. 네, 그러고 있다. 그래서 도형은 웬만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로만 그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그림이 아닐 거지. 당연히 아니겠지. A제곱이 180이라는데
그지?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반듯하지 삐딱하지 않아요? 아, 이런 거 안 중요하다니까? 그냥 내가 고개 돌려서 보면 반듯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형의 방식 잘 하시려면. 49번을 보죠. 49번이요? 네. 47번 47번도 해야 한다고요? 질문 안 했는데. 방금 했잖아. 아, 그래, 방금 했으니까. 47번. 좌표 평면 위에 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점 Q를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하도록 잡는다. 근데 애당초에 물어보는 게 삼각형 APQ의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맞아요? 무게중심은 무엇의 중심이라고요? 무게의 중심이에요? 삼각형 들어보면 좀 무겁던가? 아, 무겁네. 엄마, 내 책에 삼각형이 너무 많이 그려져서 무거워요, 가방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네. 실제로는 면적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Q가 어디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O가 무게중심일 거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냥 이 삼각형의 면적 말하면 된다고. 이 면적의 최대 최소의 3배를 하시면 그게 large m과 small m이 되는 거야. 그냥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집니까? 이 직선이 필요해집니다. 왜냐면 이건 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나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높이의 최대 최소 나올 거고 그게 넓이의 최대 최소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이것도 일반으로 적는 이유가 어차피 난 뭐 할 거니까? 거리 잴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울기 좌표만 쓴 다음에 일반형 고치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일반형 바로 쓰는 거 훈련해보세요. 됩니다. 돼요. 그럼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머리 아파서 손을 써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샤프 나는 샤프를 쓸 수 없는 상태야 이렇게 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여기 거리제입니다. 주원아 이 거리 얼마야? 쭈구리. 그렇죠. 3초 이내에 나와야죠. 그죠? 네. 루트 5분의 8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OP의 면적은 AO의 길이는 얼마예요? 2루트 5인가? 그러니까 2분의 1 생각하고 루트 5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8 마이너스 2 이게 최소값이고 루트 5분의 8 플러스 2게 최대값이겠죠?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16인가? 이거 3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48이 답이죠. 처음부터 3배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설인가 봐요. 3배 하는 거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평면 위에 두 점 2,0과 0,2 원점에 대하여 움직이는 점. PQ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분 OA와 OB를 움직이고 있고 선분 BP에 대하여 원점 O와 대치. 어이구 깜짝이야. 개깜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대칭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SA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2입니다. 합동이니까 삼각형의 합동이잖아요. SA의 길이는 2예요. Q가 어디에 있더라도 2죠. 그러면 S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의 자취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 Q가 제일 밑에 있다라고 하면 뭐 거의 원점 근처에 있다고 하면 원점 근처에 존재할 것이고 Q가 저기 위에 B 근처에 있다고 하면 맞아요? B 근처에 있다고 하면 사실상 뭐가 될 거냐면 이러한 정사각형에 저 네 번째 꼭지점을 향해서 접근하겠죠. 저 S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S의 자치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S가 지금 그리는 건 뭐냐면 4분원의 호의 길이가 돼요.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R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R도 5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넘긴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길이는 5b 네. 5b하고 똑같아야 되죠. BR의 길이가. 이 BR의 길이가 5b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취는 뭐가 될 것 같냐면 이런 느낌의 4분원이 되겠죠. 원 들게 못 그리네. 그쵸? 예, 이런 느낌의 4분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4분원의 호의 길이잖아요. 예. 도형이 둘레길은 4분원의 호의 길이 두 개 합치는 건데 이렇게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냥 반원. 그러면 반지름이 2인 원의 원주는 4파이니까 그걸 절반인 2파이가 답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취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에서 나왔던 문제고 조금 변형을 준 것 같긴 합니다. 출처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저 박스의 내용을 해석을 잘 못해요. 박스의 내용을 해석을 잘 못한다. C에 왜 접하고 이제 C의 위치는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Y축에 접하긴 하는데 아무튼 Y축에 접하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애예요. 그죠? 예. 근데 얘가 어떤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A의 값을 합을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에 걔랑 왜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 이상하지? 벌써 이상하잖아. 야, 왜 M만큼 N만큼이 아니고 M만큼 N만큼이지? 웬만큼 공부를 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이 평행이동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따라서 이동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려서 봅시다. 그 다음에 결국은 평행이동에서 어디에 갖다 놔야 된다고?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 XY축과 동시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가능한 게 4개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잘 안 보이겠다 이러면. 눈금을 조금만 키울게. 가능한 게 4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따라 움직여서 저기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직선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다 갖다 놓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런 직선도 궁금하죠. 왜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갖다 놓을 거거든. 그죠? 이런 직선도 궁금해집니다. 여기에다 갖다 놓을 거거든. 괜찮나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반지름 2인 원이 이렇게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데 있나 보지. 이렇게 아무데나 그린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얘의 중심이 A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같니? 괜찮은 거 같아? 그런데 다음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래. 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2개밖에 안 나오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 그림 못 그려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 얘들만 슬라이딩 일체에 갖다 놓을 수 있지. 왜냐면 반지름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 그러면 저 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얘가 말한 5개쯤 되려면, 그지? 내려오자. 내려와봐. 한 이 정도 내려오면 괜찮을까? 한 이 정도 내려보자. 넉넉하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좀 없어 보이니까 원을 좀 따서 움직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그지? 슬라이딩에서 안녕? 일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오, 여기 한 개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도 되겠지. 그잖아?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아이씨.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도 되겠지.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그지? 너도 내는군. 여기 있던 애도 되겠지. 여기 있던 애도 되겠지. 여기 있던 애도 되겠잖아요. 웬만하면 짝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왜냐면 이 원에 좌우로 붙은 애를 다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5개라고? 문제 푼 거 같잖아 이미. 아, 얘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구나. 제일 아래에 있는 2개 원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어. 괜찮지? 예. 그러면 이제 이 원은 어떻게 와야지 좋을 것 같냐면, 여기 있는 애랑 접하게끔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아까 다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접하네. 접하네. 여기가 좀 중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야 그러면. 안 접해버리네 이 새끼가.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안돼, 기분이 별로야. 야, 이걸 칠판에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훨씬 오래 걸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죠? 사실상 이 원의 중심이면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게 되죠.
맞아요. 맞죠? 예. 그럼 약간 뭔가 안 맞는 느낌인데. 그 값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직선이 필요합니다. 얘는 y는 x-2인가? 아니 1, -1을 지나가니까 그지? 근데 x-y-2는 0이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그게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인 3하고 같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2,2면 그냥 a네 절대값이겠죠? 근데 여기서 a가 음수일 순 없지 않냐? 그지? 네. 얘가 3이면 돼. 그러니까 a는 3루트 2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지. 그림이 위아래가 스위칭 될 수 있잖아. 이 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 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얘랑 x-y 플러스 2는 0 얘랑 거리를 쟀을 때 똑같이 3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a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a네. 얘가 3인데 이건 약간 고민이 돼. 고민 안 되냐? 이돼요. 그지? 네. 약간 고민이 돼요. 이 원의 중심이 근데 제 생각에는 x축 아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잖아. 맞아요? 얘가 저쪽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직선하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접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내려오네. 한참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풀어보면 a가 실제 가능한 게 누구죠? 4 마이너스 3 루트 2 그리고 4 플러스 3 루트 2 얘는 적어도 아닐 것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4 더하기 3 루트 2는 저 위쪽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한 상황이 아닐 것 같으니까 얘일 것 같다. 그래서 얘랑 얘랑 답이니까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 쉽게 되시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손으로 막 엄청 자세하게 그린다고 해도 이 정도 자세히 그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한 문제를 더 풀면 싫겠죠? 아주 싫죠.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일단 제가 명제하고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까지 일단 내긴 낼 텐데 다음 주에 집합명제를 그러니까 집합명제, 명제 증명까지 다 할 수 있으신지 잘 미지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당히 알아서 과제 조절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한 명제까지는 다 끝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건 최소예요. 알았죠? 그래서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 집합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 이것도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알겠죠? 마치겠습니다.